안녕하세요. 박하하루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진 않으신가요?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삶이 당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런 삶인가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간절히 후회 없이 사는 법. 마인드셋에서 출간하고 권민창 작가님이 지은 일생에 단 한 번은 도끼를 품어라. 오늘 함께 할 책입니다. 나답게 살면 돈을 못 번다는 착각. 열정페이라는 단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즉, 월급은 적게 주면서 온갖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다. 특히 문화예술계 직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화예술계 직군에 비전이 없는 것일까? 초등학교 동창 중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비전을 물어본 적이 있다. 친구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단순히 예술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며 연민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친구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듣고 나서 스스로의 짧은 식견에 굉장히 반성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일을 고를 때 흔히 세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는 지속성, 둘째는 발전 가능성, 셋째는 금전적 이득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무척 중시한다. 그렇기에 지속성이 높은 공무원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일하는 만큼 준다는 악명 높은 대기업에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발전 가능성의 가치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이란 이 일을 하며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부다. 내적 성장은 나의 적성, 가치관, 잠재력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이들이 이를 관가하고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보다 중요하게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개체는 없다.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과 나의 역할이 한정적인 직장인과 평균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노력하고 고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내 역할이 한정적이지 않은 프리랜서를 비교해보자. 정말 좋아하는 일이 없고 직장은 그저 내가 시간을 투자해 돈만 가져다 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며 잘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특기와 이 일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방법으론 무엇이 있을까? 좋아하는 일에 평균 임금이 낮아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나는 평균 이상으로 살고 싶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의 경우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글로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실제로 작가의 평균 임금은 처참한 수준이지만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이 세계로 뛰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작가로 생활하며 금전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혔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선사해주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작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연이었다. 내가 쓴 첫 책이 독서에 관한 책이었기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 연락해 내 프로필을 건네주기도 했고 강연 에이전시에 직접 프로필을 보내기도 했다. 지인들을 통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강연을 소개받기도 했다. 두 번째로 SNS 계정을 꾸준히 활용했다. 나는 단순히 SNS 계정에 내 컨텐츠를 무턱대고 올리지 않고 그 시장을 분석했다. 처음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컨텐츠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출이 잘 되면서도 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했다. 많은 사람이 자극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면 아무도 개인 계정을 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글을 보기 좋게 올리고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반응을 철저히 확인하며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도 모으게 됐다. 컨텐츠를 공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며 꾸준히 업로드하니 당연히 노출 빈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간혹 작가들 중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 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경건해서 현재의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 글을 쓸 때는 결국 가볍지 않은 문체로 써야 하고 진중한 문제 제기로 독자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또한 어려워 보이는 미사여구를 사용해 문장이 좀 더 화려해 보이게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어주길 원한다면 트렌드를 응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파악했다면 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 한 번씩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까?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오는 책들이 있다. 그러나 그 책이 베스트셀러고 많은 독자가 선호한다면 그 책은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꿰뚫은 책이고 많은 독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준 책이니 말이다. 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활용하며 작가로서 컨텐츠를 쌓아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글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문의할 곳을 찾곤 했는데 이제는 이런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연락이 온다.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SNS 계정을 운영하니 나는 어느새 상당한 계약금을 받고 출판사와 계약하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콘텐츠 제작으로만 월 700만 원 이상을 벌게 됐고 현재는 내가 꿈꿔왔던 출판사를 운영하며
연봉 3억 이상을 벌고 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좋아하는 일의 미래 가능성을 평균 임금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당장 깨부숴야 한다. 정말 좋아한다면 그 일의 비전을 찾고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도전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임금을 받고 일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걱정만 하고 있다면 결심을 해야 할 때다. 평균 임금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그 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접근할지를 고민하라. 이제까지 살아오며 겪은 경험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고심하라.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풍파가 온 뒤 오히려 더 굳건해진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좌절과 고난을 문제라고 규정하지 말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생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3가지.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과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 과연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 반전은 없다. 당연히 전자의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RPG 게임에서 좋은 갑옷과 무기를 들고 몬스터를 잡는 캐릭터와 맨몸과 맨손으로 몬스터를 잡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라. 그 차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경제적 가난보다 정서적 가난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며 돈을 모으면 된다. 지식이 없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며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면 된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하게 관리된 몸을 만들거나 컴플렉스인 부분을 시술하거나 성형하면 된다. 정말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을 강점과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가난이 정서적 가난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어떤 일을 하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어떤 걸 배우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사든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신다. 그렇기에 A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가격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만족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B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어떤 걸 먹든 어떤 걸 입든 어떤 걸 공부하든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한다. 그렇기에 B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만족감보다 당장 오늘과 내일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질보다는 가성비에 집중하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덜 부담되는 것을 선택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된다.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정서적 가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성비의 뜻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가성비를 계속해서 쫓다 보면 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된다. 원래 2만 원 하는 치킨이 오늘만 10,000원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가게 앞은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가게 앞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2만 원짜리 치킨을 기다려서 10,000원에 먹는다면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한두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버린다. 시간이 촉박해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 같은 상황이다. 택시를 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약속 시간을 지켜 상대방에게 신용과 평판을 잃지 않는 것보다 당장의 택시비 몇천 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태여 오래 걸리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 상대방의 시간을 소비하고 신용을 깎아먹는다. 이런 생활과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에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밖에 남지 않는다. 그토록 벗어나기 어렵다는 가난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간절히 성공을 바란다면, 그리고 가난의 굴레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인생에서 없애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안정성을 없애라.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제가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과 벼랑 끝에 몰려 간절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방식으로 내 삶을 놀랍게 바꿨고 실제로 안정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서울대 출신 변호사, 사업가인 임현서 대표도 자신의 저서 위기주도 학습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인간의 의지는 굉장히 나약하고 허약해서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 의지는 쉽게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도 직업군인으로 10년을 살며 이뤘던 성취보다 제대한 뒤 3년 동안 이룬 성취가 훨씬 더 많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것, 물론 좋다. 하지만 안정성의 맹점은 바로 적당히에 있다. 조금 위험하거나 부담이 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무언가를 시도한다. 인생이 주식이라면 그렇게 우량주에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는 게 맞겠지만
현재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주, 성장주일 것이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가치주와 성장주답게 가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 변명을 없애라.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건 나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직업군인이었고 카피라이팅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글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컨텐츠 제작은 물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룰 줄 알고 그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전공이 아니라서, 나이가 많아서, 상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좋은 제안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까지 안 해봐서 라는 이유로 그 기회와 제안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바보다. 어떤 것이든 배우면 된다. 어려운 건 있지만 불가능한 건 없다. 안 해본 무언가를 하는 건 당연히 힘들다. 하지만 당장의 힘듦을 견디지 못해 익숙한 것만 찾는다면 발전과 성장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없애라. 사람을 없애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굳이 사람을 끼고 할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과해지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레 나의 능력은 약해진다. 그러니 처음부터 도움받을 생각보다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낼 고민부터 하자.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되면 나에게 기회를 주거나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모이게 된다. 두 번째,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 과감히 끊어내라.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사람과 좋았던 추억이 많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성공은 정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기에 익숙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할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 또한 처음에는 끊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지만 과감하게 끊어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편하고 삶이 행복해졌다. 명심하자. 썩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롭고 건강한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이니. 적당히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우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성공을 갈구하라. 안정적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안정은 도태를 불러오고 적당히는 나태함을 불러온다.